요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68세. 평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손가락 하나 제대로 펴본 적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편하실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집을 팔고 제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6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3년을 아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버림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행복을 찾았는지,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자식만 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목 평생 키운 아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일장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33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92년, 저는 35세였습니다. 남편 박진수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3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민수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 둘뿐이야. 엄마가 너 잘 키울게.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집은 전세였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에는 아파트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 홀서빙을 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습니다. 민수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아침 7시에 맡기고 밤 10시에 데려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너무 늦게까지 있어서 힘들어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해야 해서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45세가 되었습니다. 파출 일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 우리 집은 10평 반지하였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었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갈게. 민수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공부를 정말 잘해요. 이대로 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학원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학원비는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제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파출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이제 하루에 20시간을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만 잤습니다. 손가락이 튀어나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민수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열심히 하네.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보람이 있어. 고3 겨울,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저는 합격증을 보고 울었습니다. 민수야, 축하한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등록금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400만 원, 1년에 800만 원, 4년이면 3,200만 원. 저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일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잤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대학에 다니며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 쓸게요. 아니야, 민수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4년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민수야, 축하해. 엄마가 너 자랑스러워. 민수가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민수는 회사 동료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김지영. 28세.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이라고 해요. 그래, 어서 와. 우리 민수 잘 부탁해. 민수와 지영이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집 전세금, 혼수, 예단.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1,000만 원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어. 저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2,000만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거절당하자 저축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이자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에서 울었습니다. 민수야,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이제 아무 바람 없어. 결혼 후 민수는 지영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30평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10평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금만 있으면 엄마도 좋은 집으로 모실게.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지훈. 저는 손주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하지만 며느리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육아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저는 손주를 돌봐주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거절했습니다. 민수네 집에 가려고 하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오세요. 저는 점점 민수네 집에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65세가 되었습니다. 파출 일을 그만뒀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허리 디스크,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평생 일한 대가였습니다. 민수는 이제 과장이 되었습니다. 연봉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오는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30분 정도만 들렀다 갔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10평 반지하에서 혼자 TV를 보며 지냈습니다. 가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언제 시간 나니?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는 금방 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얘기 좀 할 게 있어. 이장 아들의 제안. 민수와 지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왔습니다. 마셔. 뭐 얘기하려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집 너무 좁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긴 하지. 근데 엄마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엄마, 여기 반지하잖아. 습하고 어두워. 몸에 안 좋아. 괜찮아. 엄마 이제 익숙해. 지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독거노인 사고 많이 나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사고라니, 무슨 사고?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있어. 뭔데? 요양원 어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 나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요양원을 가? 엄마, 요즘 요양원은 좋아. 친구들도 많고 식사도 잘 나오고 간호사들도 있고. 하지만 요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야?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은
건강한 어르신들도 많이 가세요. 실버타운 같은 거예요. 실버타운? 네. 호텔처럼 좋은 곳이에요. 제 친구 어머니도 거기 계신데 너무 행복하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살래. 익숙한 곳이 좋아.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엄마 걱정돼서 못 살겠어. 무슨 소리야? 엄마 혼자 이 어두운 반지하에서 사시잖아. 밤에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시면 어떡해? 나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지영이는 애 키우느라 바쁘고, 엄마한테 매일 올 수도 없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제발 좀 들어주세요. 요양원 가시면 나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 지영이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요양원비도 저희가 다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양원비가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300만 원? 그 비싼 돈을 누가 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엄마 집 팔면 돼. 이 집을? 응. 이 집 전세금이 5천만 원이잖아. 그걸 빼서 요양원비 내면 1년 넘게 쓸 수 있어. 그동안 내가 돈 모아서 계속 낼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엄마가 평생 산 곳인데. 엄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집은 너무 낡았어. 엄마는 더 좋은 곳에서 사셔야 해.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양원 팸플릿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지영이가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건물 사진과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식사도 잘 나오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정말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팸플릿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일단 한번 가보자.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잖아.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한번 가볼게.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주, 민수와 지영이가 저를 차에 태우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건물이 깨끗하고 컸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요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장은 50대 여자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요양원 내부는 호텔 같았습니다. 깨끗한 복도, 넓은 로비, 식당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하루 3끼 다 제공됩니다. 메뉴도 다양해요. 여기는 운동실이에요. 어르신들이 운동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휴게실이에요. TV 보시거나 친구들이랑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르신 방이 될 거예요. 방은 10평 정도였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 TV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때요? 엄마, 좋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실제로 제 반지하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들도 24시간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 친구들도 많아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로 할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여기로 하자.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죠.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월 300만 원, 3개월 선납 90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 전세금 빼면 되죠? 그래. 다음 주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전세 빼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증금 돌려드릴게요.
5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 내가 관리해 드릴게요. 내가? 응. 엄마 요양원비 내고 남은 돈은 엄마 통장에 넣어 드릴게. 알았다. 저는 통장과 도장을 민수에게 줬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2주 후, 저는 요양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가 저를 요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그래, 알았다. 조심히 들어가라. 민수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3장 요양원 생활.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간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네, 이쪽에 앉으세요.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흰죽, 김치, 나물. 간단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 노인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TV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은 밥, 된장찌개, 생선구이였습니다. 저는 혼자 먹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드세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도 혼자예요. 같이 먹을까요? 네. 할머니는 7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김순이라고 해요. 저는 박순자예요. 순자 씨, 언제 오셨어요? 일주일 전에요. 아드님이 모셔다 드렸어요? 네. 효자시네요. 저는 딸이 모셔다 줬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효자라니, 저는 씁쓸했습니다. 식사 후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운동실로 오세요. 저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운동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음악을 틀고 체조를 시켰습니다. 자, 팔 들어 올리고, 내리고, 다리 들어 올리고, 내리고. 저는 따라 했습니다. 몸이 뻣뻣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요양원은 어때요? 괜찮아. 식사도 잘 나오고. 다행이네요. 엄마, 나 지금 바빠서 끊을게요. 그래, 조심해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30초 만에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고, TV 보고, 자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가족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하고 안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그것도 30분 정도만 있다가 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나 바빠서 가봐야 해. 그래, 조심히 가라. 어느 날 저녁, 저는 요양원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순자 씨, 앉으세요. 원장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 씨, 이번 달 요양원비가 안 들어왔어요. 네? 아들이 보냈을 텐데요? 확인해 봤는데 2개월째 안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개월이요? 네. 지난달에도 안 들어와서 제가 연락했는데 아드님이 곧 보내드릴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아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순자 씨,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요양원비가 3개월 밀리면 퇴소하셔야 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왜요? 요양원비 안 냈다는데? 아, 그거요.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내일 보낼게요. 민수야, 2개월째라는데?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깜빡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꼭 보낼게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다시 연락해 볼게요. 저는 민수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수한테 무슨 일 있나?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민수를 찾아가기로. 사장 버려진 어머니. 아침 일찍 저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집에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민수 집에 도착했습니다. 30평 아파트. 제가 전세금을 도와준 집이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 어디 있니? 출근했어요. 그럼 내가 기다릴게. 어머니,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오세요. 지영이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문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지영아, 요양원비가 2개월째 안 들어왔어. 민수한테 전화해도 안 받고. 무슨 일이야? 지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이 없어요. 뭐, 돈이 없어? 내가 5천만 원 줬잖아. 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 다 썼어요. 뭐, 2개월 만에? 요양원비 첫 달 900만 원 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썼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했었는데? 집 전세금 올려야 해서요. 주인이 7천만 원으로 올리래요. 그래서 어머니 돈 2천만 원 보탰어요.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차 샀어요. 제 차가 너무 낡아서요.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는 뭐라고 해? 민수도 동의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요양원비는 저희가 계속 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내? 지영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그쳤습니다. 왜 안 내냐고.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힘들어요. 매달 300만 원씩 내는 거. 그럼 처음부터 왜 요양원을 가라고 했어? 지영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람이에요. 매달 300만 원씩 내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아세요? 하지만 너희가 나보고 가라고 했잖아. 그래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요양원 있잖아요. 거기로 옮기세요. 국가 지원 요양원? 네. 기초수급자용 요양원이요. 거기는 무료예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보고 기초수급자 요양원에 가라고?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없어요. 민수는 뭐라고 해?
민수도 같은 생각이에요. 민수 집에 있어? 네. 저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지영이가 막았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내 아들인데. 어머니, 지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만나기 싫대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어머니 부담스럽대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내가 부담스럽다고?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 생활이 힘들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나와봐. 하지만 민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세요. 더 이상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지영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3년을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저는 통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00만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의 다 사라졌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 4,900만 원 출금. 출금자 박민수.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수가 제 돈을 다 가져간 겁니다. 요양원비를 낸다고, 관리해준다고 하면서 전부 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68세 늙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의 얼굴, 하얀 머리카락.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뭐가 되려고 평생 일했을까? 아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아들은 나를 버렸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 생각, 지영이가 한 말, 제 통장에 남은 100만 원,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5장, 요양원에서 만난 사람. 다음 날 아침, 저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식사 안 하세요? 아니요. 배가 안 고파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쉬고 싶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밥은 드셔야 해요. 제가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순자 씨, 정말 안 드시게요? 네. 죄송해요. 오후 2시쯤 간호사가 또 왔습니다. 순자 씨, 운동 시간이에요. 나오세요. 아니요. 오늘은 쉴게요. 순자 씨, 계속 방에만 계시면 안 좋아요. 나오셔야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순자 씨, 계세요? 간호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옆방에 사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간호사님이 순자 씨가 식사를 안 하신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어요.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상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저는 이철수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철수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오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혼자 계시면 우울하실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저는 안 먹을래요. 순자 씨, 밥은 드셔야죠.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네. 철수 씨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철수 씨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밥, 된장찌개, 생선구이.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삼켰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철수 씨는 말없이 제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산책 좀 하실래요? 산책이요? 네. 요양원 정원이 꽤 예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혹시 괜찮으시면 무슨 일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조금은 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그 말을 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철수 씨가 저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남편 일찍 죽고 혼자 아들 키웠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런데 아들이 절 버렸어요. 철수 씨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집 팔아서 5천만 원 줬는데 아들이 다 써버렸어요. 요양원비도 안 내고 저한테 오지도 말래요. 부담스럽대요. 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럼 왜 아들이 절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철수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순자 씨랑 비슷해요. 저도 아들한테 버림받았거든요. 정말요? 네. 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30년 동안 회사 운영했죠. 아들이 회사 물려받고 싶다고 해서 물려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회사 경영권 받자마자 절 쫓아냈어요. 제 재산도 다 가져갔고요. 저는 철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네. 아들이 저를 여기 넣었어요. 처음 3개월은 돈 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냈어요. 지금은 제가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어요. 아드님이 연락은 하세요? 아니요. 1년 넘게 연락 없어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는 철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 씨, 힘드셨겠어요. 순자 씨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을 원망했고 제 인생을 후회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여기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뭐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부모는 부모 인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자식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걸. 저는 철수 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더 아쉬운 거예요. 순자 씨도 저도 우리 인생을 살았어야 했는데 자식만 보느라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았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철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순자 씨,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삽시다. 어떻게요? 같이요. 우리 둘이 여기서 행복하게. 철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철수 씨, 네? 고마워요. 순자 씨, 저도 고마워요. 순자 씨 만나서 우리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육장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철수 씨는 매일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에 같이 식사하고 운동하고 산책했습니다. 철수 씨는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회사 이야기, 아내 이야기. 철수 씨의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죠. 저도요. 남편 죽고 33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순자 씨 대단하세요. 혼자 아들 키우고.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순자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잖아요.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잠시 쉬는 거예요. 곧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철수 씨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철수 씨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요양원 밖으로 나가볼까요? 밖으로요? 네.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어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 돈이 없어요. 제가 살게요.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 씨, 저 혼자 나가면 심심해요. 같이 가주세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우리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영화 후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칼국수였습니다. 순자 씨,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식사를 하며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웃는 모습이 예뻐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늙은이가,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순자 씨는 예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나가요. 같이. 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철수 씨는 요양원에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둘이 정말 잘 어울려요. 어느 날 저녁 정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뭐예요? 순자 씨, 저랑 계속 함께 있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철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철수 씨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철수 씨, 순자 씨, 저는 순자 씨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세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도 철수 씨가 좋아요. 철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 씨, 우리 이제 함께 살아요. 여기서 행복하게. 네, 좋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들 생각도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있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결혼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는데. 하지만 순자 씨, 저는 순자 씨랑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철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철수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엔딩. 한 달 후, 저와 철수 씨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요양원 정원에서 했습니다. 조촐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객은 요양원 어르신들과 직원들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꽃다발을 준비해줬습니다. 원장님이 주례를 봐줬습니다. 신랑 이철수 씨, 신부 박순자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박순자 씨, 신랑 이철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철수 씨가 제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후, 저와 철수 씨는 함께 방을 썼습니다. 요양원에서 부부방을 마련해줬습니다. 작았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철수 씨와 함께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네, 철수 씨. 저는 이제 아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민수 인생을 사는 거고,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로비에서 낯선 남자를 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민수를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철수 씨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인생 살아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는 행복해. 이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도 내 길 가라.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됐어. 이제 가라.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민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에서 놓아줬으니까요. 철수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철수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산책할까요? 네, 가요. 저와 철수 씨는 손을 잡고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부모는 부모 인생이 있다는 걸. 평생 자식만 보고 살 필요 없다는 걸.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저는 68세에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철수와 함께 행복하게.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당신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